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찍게 됐고요.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제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회사, 네 번째 회사, 여러분들 잘 아는 회사고, 그래서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아키야 코리아, 영어로는 아키야라고 하더라고요. 이케아 코리아라는 회사에 이직을 했어요. 한국에 처음 진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입 물류 쪽 업무를 세팅하는 작업을 한 그때 30명, 4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시작할 때 조인을 해서 2년이 채 안 되게 일을 했죠. 1년 7, 8개월? 네, 그렇게 일을 했고, 그렇게 이직을 했던 이 메디칼 디바이스 회사에서 이직을 했던 직접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무지막지였습니다. 무지막지. 그러니까 한 회사를 오래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꽤 오래 다니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드는 생각들이 있는데, 약간 우리가 이제 이직을 할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케아 코리아에서 이직을 하고 일을 하면서 느꼈던 한 가장 큰 세 가지 중에서 저의 관점에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이직을 함에 있어서 뭔가 막연하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어떤 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좋아요. 근데 그런 꿈이나 자신의 생각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꿈꾸고 이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로 표현하려니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직의 뚜렷한 목적이 본인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약간 신기루 같은 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뭐냐면 저는 어떤 특정한 분야, 그러니까 물류나든지 이런 쪽에 제가 그 전에 하고 있던 수출입 물류 쪽의 일들이 굉장히 직무의 스콥이 좁다고 생각해서, 그때 나이쯤 됐을 때는 야, 이거 좀 더 큰 스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 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일단 직무의 범위라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 갈 수 있는 외국계 회사의 어떤 그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 조사라든지 그런 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나는 더 큰 어떤 스코프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막연하게 굉장히 모호했어요. 그때는 되게 모호하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같은 이런 단순하지만 크다고 생각했지만 단순하고 모호한 이직의 동기들이 실제로 제가 상담해 본, 저하고 같이 얘기해 본 친구들 중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즉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지금 직장이 좀 중견기업이든 아니면 좀 괜찮은 회사긴 한데 뭐 더 큰 대기업이든 아니면 뭔가 좀 나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연봉을 더 받든 직무적으로 직무가 성장을 하든 그냥 그렇게 모호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대기업 같은 데 가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견기업이나 좀 중소기업을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면서 가면은 뭐가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너무 단순하고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직의 동기로서. 실제로 저와 같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커리어적으로 더 큰 어떤 물리적인 이런 그 업무 직무적인 스펙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즉 이케아라는 회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거대 공룡 물류 기업이니까 가능하지 않게 유통 물류 기업이니까 가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초창기에는 굉장히 모호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서 실제로 이제 그때는 조금 했으니까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게 이제 그 당시에는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직무라든지 아니면 회사의 상황들 그리고 직무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 범위라든지 한계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막연하게 이직을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뭐 더 큰
어떤 브랜드를 갖고 있는 회사를 가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어떤 문제라기보단 어떤 원하는 방향으로 직무 전환이나 이직을 이끌지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케아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외국계 기업 취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직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한 문화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관점, 조직 문화를 가졌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조직 문화죠. 수평적인 조직 문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호칭을 거기는 그 일반적인 직급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호칭을 없앴죠. 그래서 한국 직원들끼리는 누구누구 C라고 부르고 외국인 직원들도 많았기 때문에 외국인 직원들은 영어 이름을 그냥 부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급이 있지만 영문 타이틀은 있지만 그 내부적으로 소통하는 것들은 누구누구 C로 호칭을 해요. 내가 매니저든 그 위에든 누구든 같은 동료의 개념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업무를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업무들이 굉장히 수평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매니저든 아니면 그 위에 어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든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직급을 없애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수평적인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특히나 그 이케아라는 회사는 굉장히 독특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한국 이름을 누구누구 C라는 명칭을 부르기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저희들끼리 이렇게 약간 여러 가지 논쟁들도 많았지만 그게 한국적인 정서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붙이게 됐고 결국에는 일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수평적이 되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회사의 정말 문화였어요.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의 가장 큰 점이 그런 수평적인 건데, 그거의 근간이 되는 정신적인 철학적인 바탕이 뭐냐면 이케아 웨이라는, 옛날 토요타 웨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 이케아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컬처의 배경이 있어요. 두 가지가 철학적으로 볼 때 험블리스하고 투게더니스라는 어떤 개념이 있는데, 험블리스는 아시겠지만 정말 사람들이 너무 튀거나 잘난 척하는 그런 것들을 배제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겸손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도 자신이 뭔가를 너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뭔가를 문제를 만드는 그런 형태보다는 굉장히 상대를 존중하고 굉장히 낮은 관점에서, 겸손한 관점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조직 문화를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투게더니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이 사람들은 모든 결정을 할 때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셋, 네 사람이 모여서 함께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방주의라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할 때는 뭐 같은 팀원이든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일을 하던 굉장히 수평적인 관점에서 함께 들어와서 나와 관련된 부서가 혹시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나와 관련된 부서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외 만약에 내가 결정하는데 두셋밖에 없어. 그래서 한두 사람이나 부서의 관점을 더 끌어와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 회사의 조직 문화예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이 특별히 없어도 같이 불러서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함께 포커스를 맞추는, 결론을 같이 내려주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험블리스하고 투게더니스의 관점에서 이케아웨이를 실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어떤 정신적인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컬처를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의 컬처와 정신적인 어떤 문화적인 배경은 제가 그 뒤에 삼성을 잠깐 경험했지만 오히려 삼성보다 더 뿌리 깊고 잘 체계화되어 있어요. 제 느낌에는. 그 부분은 아마 뭐 삼성에 어떤 분이 와서 저에게 물어보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케아의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뿌리가 깊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외국계 기업도 경험했지만 그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사실은 회사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있는데 실제로 회사의 업무와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명분상 이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케아는 그런 철학적인 배경들이 업무에 그대로 녹아나요. 굉장히 독특해요. 말씀을 드려서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고, 아까 삼성 얘기를 잠깐 했지만 약간 다분히 뭐 삼성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생각이나 어떤 구호들이나 또 외국계 기업, 큰 외국계 기업들이 갖고 있는 구호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케아만큼 굉장히 업무 속에서 발현되고 구현되기가 어려운 그런 독특한 어떤 조직 문화를 가졌고 철학적 배경을 가졌다라는 게 제가 겪었던 바예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여러 가지 그 근로조건이나 채용 관련해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만큼 굉장히 독특하고 다양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데 당시 언론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오해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이 근로조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의 어떤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측면이 많은데 이 이케아라는 회사에서 그때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 가장 논쟁이 됐던 게 시간제 정규직이라는 개념이었어요. 16시간이라든지 뭐 32시간에 그렇게 일을 하는 시간제 정규직의 개념을 이야기했을 때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스웨덴이라는 어떤 북유럽의 복지가 잘 갖춰진 국가에서는 충분히 가능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에게 접목시키려고 했고 그러한 정규직의 개념이 사실 전 세계에서 이케아에서 다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의 차이라든지 법률의 근거 때문인지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좌절당하고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당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트타임이라든지 뭐 계절제 파트타임들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채용 조건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뭐 그것에 뭐 옳고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그 모 회사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그런 방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고 타 국가에서도 일률적으로 진행됐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진행됐던 건데 사실은 뭐 32시간 정규직, 시간제 정규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규직하고 조건이 굉장히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아요. 다만 40시간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40시간 대비 32시간 정규직이라고 하면 휴가라든지 급여라든지 다른 복리후생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효과가만 있는 거예요. 즉 내가 40시간 일하기 싫고 32시간만 일하는 정규직을 하고 싶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정말 최고의 직장이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했다라는 부분. 뭐 다음 이직 이야기를 드리자면 또 제가 링크드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삼성 인사부에서 연락이 오는 바람에 늦은 나이에 커다란 또 실수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에 주로 재직하던 제가 40대 이후에 이제 삼성에 이직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짧게 더 성장하는 회사에 계속 있었어야 하는데 좀 늦은 나이에 문화적으로 업무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른 대기업 이직을 했던 부분이 약간의 실수 아닌 어떤 좀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은
이직을 늦게 준비하고 있거나 저처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거나 자기가 업무적인 부분에 적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적응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요. 뭐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선택이든 본인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느냐, 버텨내느냐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워낙 그 기존에 이케아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메디컬 디바이스 다른 외국 회사들을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굉장히 플렉서블하고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조직 문화들이 어우러져서 자유롭게 직장 생활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거의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14, 5년 하다가 대기업 조직에 늦은 나이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근무했던 회사 중에 이제 마지막 대기업과 지금 현재 기업 정도로 넘어오면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끝나면 제가 있었던 경험들을 좀 더 지금 이케아 얘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쭉 한번 달려보시죠. 네, 고맙습니다.